448번입니다. 자, 0하고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3일 때, 자, 기억. a가 2분의 1일 때 b가 3이냐 물어봤죠? a가 2분의 1이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면 0하고 2 사이에 있죠. 그럼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0 여기 있고 2 여기 있을 때 2분의 1이 꼭지점이니까 이 꼭지점이 구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니까 b가 3이다. 요거 맞고요. 니은 a가 2보다 클 때는 b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빼기 1이냐 물어봤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a가 2보다 크다는 건 꼭지점의 x좌표 여기가 a인데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고 0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나보고 이 부분의 그래프만 봤을 때의 최소값이 3이다 라고 했으면 f에 2를 집어넣은 최소값이니까 2 맞죠? 2를 집어넣는 게 3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2를 집어넣으면 f에 2-a의 제곱 플러스 b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b는 제곱해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빼기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빼기 1.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 2분의 21이냐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는 a가 0보 그 꼭지점의 x좌표니까 그게 0하고 2 사이에 있는지 2보다 오른쪽에 있는지까지 했으니까 2보다 왼쪽에 있는 순간까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꼭지점의 x좌표 a가 0보다 작은 부분 요걸 한번 더 할게요. 기억 니은에서 두 개는 했으니까 나머지 이것만 해보면 돼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a가 여기 있고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x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겠죠? f0은 a제곱 플러스 b예요. 이게 3이어야 되죠. 그래서 b는 뭐냐면은 3-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해볼게요. 여기다 씁시다. 자,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면요, a가 만약에 2하고 0 사이에 있었으면 기억에서처럼 a는 뭐 안 정해졌다고 쳐도 b는 3으로 정해지니까 이때는 a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내가 한 거죠. 뭐 0일 때는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겠네요. 꼭지점. 자, 0보다 작다면은 여기서 b는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일 거예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보다 큰 경우, 이제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을 때죠.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요거였죠. 여기서 b는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더했었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문제에서 말한 대로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꼭지점들을 구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한번 일단 계산을 했었을까요? 자, 얘부터 먼저 쓸게요. a가 음수일 때 얘는 마이너스에 a 빼기 2분의 1의 제곱 그렇게 되고, y좌표가 빼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3.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a가 0하고 2 사이일 때는 a 플러스 3. 얘는 1차함수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 되고요. 자, 2보다 클 때 a는, 자, 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에 a 빼기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 y좌표가 뭐가 나오나, 플러스 4분의 2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래프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죠. 얘는 근데 꼭지점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나오는데, 어차피 0까지밖에 안 보니까 올라오다 멈춰요. 이렇게 멈춘다 이거죠. 그래서 y좌표가 3인 순간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멈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은 a 플러스 3으로 0부터 2까지 그리죠. a 플러스 3은 1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1차 함수로 6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2까지 5까지 가나요? a가 2일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부터는 이제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잖아요. 얘는 2분의 5에서 꼭지점이 x가 나오죠. 그리고 꼭지점 y좌표는 4분의 2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21이 나오게 되겠죠. 요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4분의 21이 답이라서요. 2분의 21이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틀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의 x좌표가 구간 안에 있냐 없냐, 구간 안에 있을 땐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올 거고, 구간 밖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49번은요. 자,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자연수 n의 개수를 fa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둘이 갔다 온 다음에 한쪽으로 넘어서 빼기 해서 관계식 만들어 주면은 요렇게, 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바로 만나는 점의 개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ac 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2. 그래서 요게 2차항은 소거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a 플러스 13. 요게 바로 판별식의 결과겠어요. 이게 판별식의 결과다라고 보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n의 개수를 찾는 게 함수값이니까 n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n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n 넘어가서 쓰면 n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3보다 작다의 범위에서 n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fa인 거예요. 자, 기억 한번 보죠. f2는 뭐냐 물었어. f2는 요거잖아요. a가 2일 때 n의 개수야. a가 2일 때. a에다 2 집어넣으면 n이 9보다 작다죠. 그때 자연수의 개수니까 n은 몇 개예요? 8개. 그래서 f2는 뭐가 되는 거예요? 8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니은은 지금 내가 찾은 이 fx, 이거 fa죠. fa가 요거는 감소함수냐 물어보는 거죠. x1과 x 중에서 x2가 더 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죠. x가 증가할수록 그때의 y값들, 즉 y값은 어떻게 된다? x가 작은 쪽이 더 크다. 즉 y값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식이라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x가 감소함수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n이 이제 a가 커질수록 자연수 개수는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자연수 개수다 보니까 이게 둘이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니은에서 a가 1일 때, a가 1이면은 fa는 뭐냐면요, a가 1일 때는 n이 11보다 작다니까 이때는 10이 되는 거야. 그렇죠? f1이라고 할까요? f1은 11이야. 근데 이게 F2나 F3 이렇게 자연수 범위 또는 정수 범위라고 할게요. 정수 범위로 딱딱 끊어서 보려면은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개수가 줄어드니까 감소함수가 맞거든. 근데 이게 A에다가 항상 자연수나 정수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보다 조금 작은 F 뭐 1.5, 1.5는 2배니까 이제 숫자가 달라지네요. 1.1이라고 칩시다. A가 1.1일 때를 한번 찾아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N이 그때는 뭐냐면 여기 요식이 이제 n이 범위니까 1.1을 집어넣으면 n이 뭐보다 작다냐면 2.2를 빼니까 10.8이야. 그러면 11보다 작다랑 10.8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 말은 f1.1도 1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다 보니까, 자연수 개수다 보니까 자연수 범위로 넣으면은 조금씩 감소하는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a에는. 그래서 이게 감소함수다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가 아니라 틀렸다. 자, 디귿 볼게요. f0부터 다 더하면 이제 무엇이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f0부터 더하려면 이게 이제 fa잖아요, 개수. 그럼 자 봅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3보다 작다가 이제 n의 개수인데, 요거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f0 같은 거는 a에 0을 집어넣으니까 13보다 작다니까 12죠. f1은 뭐였어요? f2는 뭐였어요? 8이었죠. 그 다음에 두 개씩 줄어든다 본 거야. f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7보다 작다니까 이제 6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끝이 나겠죠. f4는 4고 f5는 2고 f6은 0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f6은 왜냐면 6 집어넣으면 n이 1보다 작다니까 자연수 n의 개수. 그래서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 f7 해서 f100까지는 다 뭐겠어요? 0이에요. 이 f10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n이 마이너스 100
87보다 작다의 범위에서 n의 자연수의 개수야. 그러면 당연히 없는 거죠, 자연수가. 그래서 요렇게 6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6개 더하면 42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450번 문제입니다. fx가 x축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가 된다 그랬고, 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거리가 a래요. 그리고 y는 2는 이제 이거보다 이만큼 올라온 거죠. 요게 x축, 그리고 요게 y는 2야. 근데 얘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a 플러스 4라고 했어요. 자, 또 y는 6이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죠. 이번엔 y는 6. y는 6하고 만나는 두 점이 있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a 플러스 8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fx와 직선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난다. y는 m은 이제 요거겠죠. 요거 꼭지점에서의 y좌표를 m이라고 하는 거죠.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식들로부터 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fx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fx는 0.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만나는 점의 x좌표죠. 그걸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x는 최고차 기수는 나도 모르겠어요. k라고 놓을 텐데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베타를 오른쪽으로 내가 잡았으니까 그냥 베타 빼기 알파는 a다. 요 길이가 a다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y는 2랑 만나는 점은 a 플러스 4인데 이게 대칭축이 여기란 말이에요. 점선으로 대칭축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a 플러스 2죠, 길이가. a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이만큼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더 간 거거든. 그러니까 y는 2랑 만나는 점은 베타 플러스 2고요. 왼쪽에서 y는 2랑 만나는 점은 알파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2. 얘랑 만나는 두 점을 구하면 f 베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되겠죠. 근이니까. 자, 베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k에 여기 fx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 플러스 2에서 베타를 빼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값이 지금 2가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k에 베타 빼기 알파를 a로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a 플러스 2 곱하기 2가 2니까 요게 1이다. 요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번 관계식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요게 a 플러스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오른쪽으로는 4칸, 왼쪽으로도 4칸 간 거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y가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여기서. 네? 베타 플러스 4를 여기다가 f 베타 플러스 4를 여기다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k배에 베타 플러스 4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 플러스 4에서 베타 빼니까 4 이렇게 곱한 게 6이어야 되는데 k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를 a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4 곱하기 4까지 한 게 이제 6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관계식이 k에 a 플러스 4를 곱한 게 2분의 3이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관계식이겠죠. 이 둘을 잘 연립해서 우리는 k랑 a를 구하면 요 fx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지우고 위에다가 다시 두 가지씩 써서 연립해서 결과를 쓸게요. 자, 요 두 관계식을 얻어냈죠? 두 관계식으로부터 연립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k가 소거되게. 그래서 요 좌변을 이렇게 나누고 우변을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a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2가 이제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역수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연립하면 3a 플러스 6이 2a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서 a는 2가 나옵니다. a가 2를 뭐 위쪽에 집어넣다 아래쪽에 집어넣다 하면 k는 4분의 1이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fx식이 이제 이렇게 돼요. fx는 k가 4분의 1이 됐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꼴인데 베타 빼기 알파가 a니까 그게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죠? 네.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y는 m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접하는 점의 y좌표가 m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 물어보는 거죠. 꼭지점의 y좌표는 fx가 지금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해보면
알파 베타에서 x축하고 만나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x 자리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보면 4분의 1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를 빼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베타 빼기 알파를 알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451번입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일 때, 자, 가조건 뭐죠?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곱이 0이다. x축과 만나는 점은 fx는 0이다의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두 근의 곱이 0이라는 건 a분의 c가 지금 0이라는 소리죠. 여기서 c는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f-2와 f2가 0보다 작다, 더한 게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건 함수값들에 대한 거니까 대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fx식을 c가 0인 걸로 해서 쭉 써보면 요건데 f-2와 f2를 더하면요. 자, 앞에는 4a 빼기 2이고 뒤에는 4a 플러스 2b죠. 는 0 이렇게 돼요. 0이 아니라 0보다 작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8a잖아요. 8a가 0보다 작다니까 a가 어떻다? 0보다 작다. 요게 이제 나 조건이죠. 가 조건은 이게고. 자, 다를 볼 건데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 x1, x2 중에서 x2가 더 크다면, 즉 x값이 커진다면 y값은 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이게 무슨 함수 얘기한다고요? 감소 함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해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겠네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는 fx가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맥락을 한번 보면은 지금 알고 있는 걸 f0이 0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c가 0이니까 여기 0이야. 근데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a가 음수다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꼭지점은 그럼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또는 뭐 마이너스 2까지도 괜찮겠어요. 경계까지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좀 구해보면 fx가 이거잖아요. 얘 대칭축 구하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요게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곱해서 요렇게 식을 바꾸고요. 2a를 분자 오른쪽에다 곱해줄 거거든. 근데 a가 음수예요. 그래서 2a가 양수거든. 그래서 2a가 음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관계식을 얻어내자면 요 관계식이 있겠어요. 됐죠? 자, 이거 보고 기억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기억 니은 대고 봅시다. 기억 f1이 0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감소하고 있거든요. 뭐 그 뒤로도 다 감소해요. 2차 함수니까. 그러면 0에서 값이 0이다를 알았으니까 1에서 값은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되고요. 니은은 다조건을 해결하다가 관계식이 나왔어요. b가 어때야 된다? 4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fx는 0의 두 근의 합은 뭐랑 똑같냐면 y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잖아요. x축과 만나는 x좌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 요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2. 둘이 더해서 중점 구한 게 요거잖아요. 그러면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써보자면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알파 베타 더한 건 뭐보다 작거나 같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x좌표 둘을 더한 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말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3번 기억 니은이 답이 됩니다. 452번입니다. 2차 함계수가 1인 fx 그래프가 직선이랑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대요. 그때 꼭지점이 직선 y는 kx 위에 있다.
그러면 이차함수 fx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꼭지점을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꼭지점을 쉬운 미지수로 표현해서 얘를 식을 쓸게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p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꼭지점 y좌표 모르면 q라고 하는데 p, q가 요 y는 kx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q는 k 곱하기 p잖아. 그래서 q를 kp라고 해서 식을 쓰면은 네, 가조건을 깔끔하게 사용을 한 거겠어요.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 거예요. 나 조건을 볼 건데 fx는 직선 x는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분의 1의 대칭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fx랑 kx 플러스 5 얘네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그걸 좀 표현하는 식이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 둘이 만나는 점 구하려고 하면은 둘이 같다 해가지고 넘어와서 빼기는 0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넘어와서 전개해서 이제 항을 묶어서 써줄게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k의 x 1차원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p제곱 플러스 kp에다가 빼기 5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표현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내가 쓴 표현으로 보면 2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p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요 나 조건을 알파 베타를 더한 거를 이걸로 다시 바꿔서 쓰면 2분의 1에 2p 플러스 k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대칭축이 될 거거든요. 대칭축이 바로 뭐죠? 꼭지점의 x좌표죠. 그래서 난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 p라고 썼단 말이야. p라고 썼는데 p가 사실은 뭐랑 같다? 요거랑 같다 이거야. 그럼 이거 2분의 1 전개해주면서 쓰면요 p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건 p랑 p는 같으니까 소거해주면 2분의 k가 4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k가 2분의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나보고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찾으라 했어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보통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구해서 알파 빼기 베타 요 구하는 곱셈 공식 변형 쓰는 그 시리즈죠. 보통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k가 2분의 1이니까 아직 p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p 더하기 2분의 1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자리니까 여기거든요. 근데 k 2분의 1 써서 쓰면은 p제곱 플러스 2분의 1 p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하는 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 자, 제곱 바로 해서 쓸게요. 요거 그리고 2p 플러스 4분의 1 여기서 뭐를 빼죠? 알파 베타를 4개 빼죠. 그러면 4p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20을 빼는 거죠. 아, p가 없어서 이게 값이 나오나 했는데 p가 사라지네요. 그래서 4분의 1하고 20 더니까 4분의 81 이렇게 나오죠. 4분의 81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뭐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453번입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정해주는 대로 좀 잘 따라가면서 계산을 끝까지 좀 잘 따라가 줘야 돼요. 자, 문제에서 점을 잡는 대로 같이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자, a가 3,0이래요. 여기가 3이고 x좌표가 b의 x좌표를 k라고 지금 둔 거예요. 그랬을 때 fx의 꼭지점을 c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fx식을 어떻게든 표현해서 a, b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표현해서 꼭지점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직선 AC의 평행 지점 꼭지점을 표현하면 AC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랑 평행하면 기울기 가져와서 BD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직선이 K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뭔지 알면은 직선의 상태가 나오고 D점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쭉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아요 계산이. 자, 그랬을 때 AED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10이라고 줬죠. 그러면 D점의 좌표만 알아내면 A점의 좌표는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나면 ADB 삼각형 넓이 이제 요 삼각형 넓이니까 뭐 K를 찾아가지고 K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여기도. 자, 계산을 있는 그대로 하나씩 천천히 해봅시다.
문제는 하나씩 따라갈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일 때 fx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fx는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라고 그랬고요. 마이너스 1. 3이 근이고 k가 근이니까 요렇게가 fx 그래프예요. 그럼 얘의 꼭지점을 찾아야 되죠. 자, fx 어차피 나중에 d를 구할 때도 써먹어야 되니까 전개를 좀 할게요. 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에 k 플러스 3의 x가 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자, 꼭지점 구해보면 마이너스에 계산 좀 잘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에 k 플러스 3으로 묶이고 x, 그 다음에 반의 제곱이면 4분의 k 플러스 3의 제곱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묶이고 뒤에 꼭지점으로 4분의 k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3k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 구할 수 있게 다시 식을 써보면 x 빼기 2분의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되고 뒤에가 여기 y좌표를 조금 계산을 해서 쓰죠. 자, 4분의 k제곱 플러스 6k인데 뒤에 마이너스 3k가 4분의 마이너스 12k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다시 뭔가의 제곱이 되죠. 제곱을 완전 제곱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서 4분의 k-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씁시다. 자, 그래서 계산 쭉 해서 C의 좌표를 찾았어요. C의 좌표는 X가 2분의 K 플러스 3이고 Y는 4분의 K-3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C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랑 평행하게 BD 직선을 찾으면 되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직선 AC 기울기는 AC 기울기 X 증가량이 C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 빼면은 2분의 K-3이 돼요. 2분의 K 플러스 3에서 3 빼면. 그리고 Y좌표는 그냥 4분의 K-3의 전체 제곱이죠.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네요. 약분되는 것들이 많아서. 자, 2분의 K-3 요게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BD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BD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2분의 K-3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절편이 k잖아요. 그러면 x-k 요렇게 되는 게 바로 BD 직선의 정체겠죠. BD는 요렇게.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 요거 fx 요거 있죠. 요거랑 만나는 점을 좀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는 점은 얘. 그 완전 제곱식 돼 있는 것보단 둘이 같다 하려면 이렇게 둘이 같다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 한번 쓸게요. 플러스 k에 플러스 3의 x 빼기 3k는 둘이 같다 할 거니까 이제 전개해서 좀 쓸게요. 2분의 k 빼기 3의 x 빼기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요걸 빼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한쪽으로 넘어와서 x좌표, y좌표를 좀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산이 좀 빡빡하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최고창 양수되게. 자,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k 빼기 3의 x에서 k 플러스 3의 x를 빼야 되거든요. 좀 계산 천천히 할게요. 자, 2분의 k 빼기 3에서 k 플러스 3을 빼니까 이렇게 이거의 x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가 있는데 플러스 3k를 해야 되죠. 자, x제곱 는 0이에요. 여기는 자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고요. k항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3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x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여기 그 나눠서 써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하나 있고 플러스 2분의 3k에다 3k를 더하니까 2분의 9k가 되겠네요. 는요. 근데 얘가 이제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을 구해야 만나는 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이미 만나는 한 점을 알아. x좌표가 k란 말이야. 그 말은 근이 k라는 거니까 여기가 인수분해할 때 k가 하나 묶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9인 거야. k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두 개로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둘이 더해봐. 진짜 이거 나오나? 둘이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2분의 9가 나오죠. 그 말은 마마 붙이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 걸 써오자면은 x 빼기 k가 하나 있고 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k가 근인 이유는 b에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요 한 근 요거 있죠, 요게 이제 d점의 x좌표. 그래서 d점의 x좌표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k, 양수를 먼저 쓸게요. 네. d의 x좌표가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 y좌표를 구해야 내가 이 삼각형 넓이를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d점의 x좌표, 여기 d점의 x좌표 요거 구한 거 대입하면요 4분의 마이너스 3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 이제 d점의 y좌표겠죠. 자, 이제 삼각형 넓이가 12다를 써먹으러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높이는 이 d점의 y좌표의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읽으면 되겠죠. 요게 이제 높이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높이가 된다 이거예요, 길이로 쓰려면. 그래서 높이가 4분의 3의 k-3의 제곱이고요. 밑변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a의 x좌표가 3이고 d의 x좌표는 지금 이거니까 3에서 이걸 빼야 돼요.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k죠. 요게 높이 밑변이고 거기다 2분의 1까지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2로 묶고 4니까 16이 분모고요. 3에 k 빼기 3이 3개가 묶여있네요. 요게 근데 요게 12라고 그랬죠. 그러면 k 빼기 3의 제곱이 세제곱이 64다가 이렇게 나와서요. k 빼기 3이 4여야 돼요. 그래서 k는 7 이렇게 나오죠. k가 7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건 a, b, d 삼각형 넓이니까, 근데 k가 7이라고 내가 했죠. 여기가 7, 여기가 3. 그럼 밑변이 4로 나온 거네요. 그럼 높이는 d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d점의 y좌표는 지금 여기죠. 근데 k에 7 집어넣어서 읽으면 4분의 마이너스 3에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높이로 읽으면 길이는 12. 그래서 마지막 답이 4. 밑변 높이 12, 2분의 1까지 곱하니까 24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이 꽤 길고 좀 많았죠.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계속 구해서 가다 보면 표현이 다 나오게 됩니다. 454번입니다. 자, 가주권 보면 fx와 f-x 빼기 4가 같다. 이게 뭐 외워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x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이 같다. 의미가 이런 거예요. x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데나 일단 찍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여기 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고 치면 두 x 값에 대한 y 값이 같다 이거예요. 뭐 위로 볼록이든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든 어쨌든 y 값이 같다 이거야. 근데 이차 함수는 대칭이죠. 뭐에 대해서? 대칭축에 대해서. 그 대칭축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해요. 그렇다는 거는 x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이 같다. 이거는 둘의 중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둘의 중점이죠. 그거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뭐를 가진다? 꼭지점을 가진다. x는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x좌표다. 그 얘기를 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대칭축이 된다 이거예요. 나를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좌변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랑 우변에 있는 요거, 둘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좌변 우변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내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조건이야, 나 조건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좀 직선이랑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좀 볼록하게 좀 펌프하죠. 이렇게 그려보죠. 자, 그랬을 때 좌변에서 말하는 이 f(x1)과 f(x2)의 중점, 이거는 x1이 여기 있다고 치고 x2가 여기 있다고 치면 둘의 y값의 중점이거든요. 여기가 fx1이라고 칩시다. y값. 그리고 여기가 fx2의 y값. 그랬을 때 둘의 y값의 중점이면 얘네들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y가 이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 요게 이제 f x1 더하기 x2의 2로 나눈 거예요. y 값의 절반. 그리고 주황색으로 볼까요? 자, x1과 x2가 여기 있을 때 요 우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2분의 x1, x2 더한 것의 함수값. 그거는 얘네들의 중점, x축에서 중점을 구해서 x1 더하기 x2. 그래서 얘의 함수값을 읽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변에 있는 건요. x1과 x2의 가운데의 함수값을 읽으라는 거고 fx1과 fx2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건 두 함수값의 평균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그래프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원래 fx보다 위쪽으로 직선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게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해도 이렇게 된다고 쳐도 둘의 y 값의 중점은 여기 있고요. 둘의 평균의 그 y 값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두 점을 연결하면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이 나오잖아. 직선이 이 2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는 좌변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치면, 자, x1이 여기 있고 x2가 뭐 여기 있다고 치면 뭐 어디로 잡든 상관없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되니까 이때는 둘이 연결한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fx1 더하기 fx2의 2로 나눈 요 y 값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고, x1과 x2의 중점의 함수값은 여기를 찍어서 이거의 y 값이니까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그 구간 안에서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면 요거다 이거예요. 즉 요게 말하는 기호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얘는 위로 볼록을 얘기를 하는 조건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면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두 가지 조건을 보면은 내가 지금 내가 찾는 그래프는 대칭축의 x좌표가 2라는 걸 알고 대칭축의 x는 2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보기를 한번 보면 위로 볼록이 남았고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맞고요. 마이너스 5와 0과 마이너스 3이 함수값이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마이너스 5는 이쯤이죠. 마이너스 3은 이쯤이고 0은 이쯤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은 한 칸 떨어졌죠. 한 칸 떨어졌으니까 제일 크고 0은 두 칸 떨어졌고 마이너스 5는 세 칸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함수값 맞고요.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냐 물어봤는데 fx는 0의 두 근은 fx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잖아요.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둘의 중점이 마이너스 2니까 두 근의 합은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인 순간이잖아요. 두 근의 합은 얼마여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4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틀린 거 찾으러 오면 5번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라 그랬는데 지금 뭐 요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부터 2면은 마이너스 4 여기, 그러면은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고 치면 x좌표가 2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4 이상 2 미만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볼 거예요. 마이너스 4부터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는 보지 말라. 2는 구멍 뚫어서 봐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겠죠. 마이너스 2에서 2칸, 마이너스 2에서 4칸 떨어지니까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할 수 없죠. 여기서의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값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최소값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보다 뭐 0.1 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가 돼서 답은 4번만 틀린 거라서 4번이 답입니다. 455번입니다. 자, 가족권 보면 fx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제 원점에서 접한다 이 소리니까 fx가 지금
ax 제곱꼴이다 이렇게 나도 되겠죠. 근데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죠. 그다음에 나 조건 잘 보면요, 여러분. fx랑 gx랑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2차 부등식은요 절대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해를 구하면. 왜냐면 2차 부등식을 푸는 것 자체가 이런 거거든. fx, gx를 더한 게 만약에 2차식인데 요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는 게 바로 fx 더하기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해. 이건 모든 실수가 다 되고 x축에 접해도 모든 실수가 다 되고 이렇게 돼도 이쪽과 이쪽이 답이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나오죠. 절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건 뭐다? 2차가 아니라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풀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한쪽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에서 얘기하는 건 fx 더하기 gx가 1차식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x는 여기서 마이너스 ax제곱 이참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 fx랑 더했을 때. 그리고 b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fx 더하기 gx를 실제로 해보면 bx 플러스 c거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면 bx는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양변을 b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 이런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b가 양수라는 소리고 b 마이너스 b분의 c가 또 2라는 소리예요. 딱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오른쪽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2예요. 그러면 c라는 건 마이너스 2b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b는 양수. 그럼 당연히 c는 음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 조건 볼 건데요. fx 빼기 gx는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이거는 fx 빼기 gx는 이제 2차식이거든요. 왜냐면 fx 더하기 gx가 2차식이 소거됐으니까 빼기는 이제 2창이 안 사라지잖아요. 둘이 빼면. 그죠? 둘이 빼서 쓰면 2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거든. 이게 이제 fx 빼기 gx인데 그게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1에서 뭐를 가진다? 최소값을 찾는다. 즉 얘 꼭지점 x표보다 1이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2a로 한번 묶어볼까요? 2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의 x 이렇게 되죠. 뭐 플러스 c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얘가 x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죠. 그리고 y 좌표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근데 y 좌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4a분의 b가 꼭지점 x좌표잖아. 그게 얼마다 이 소리야? 1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4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를 4a로 바꿀 거고요. c도 a로 바꿀게요. b가 4a니까 4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라고 쓸 수 있어요. c를.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면 이제 fx는 ax제곱이라고 했어요. a는 0이 아니고 그때 gx는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ax제곱 b는 4a x c는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죠. 얘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아마 마이너스 4a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fx가 뭐면 안 되고 k면 안 되고 gx도 뭐면 안 된다는 거예요. k면 안 된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요? fx가 2라는 거는 fx가 함수값이 2인 순간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k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fx는 y값이 k, 즉 함수값이 k가 되는 순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fx랑 g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fx가 지금 ax제곱인데 여기서 아까 b가 양수다가 나왔잖아요. b가 양수면 a도 양수죠. 그래서 fx는 a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x축에서 원점에서 접하는 요게 바로 fx예요. 그 다음 gx는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4 여기가 꼭지점이고 위로 블록 이렇게 이제 그려진 게 y는 gx겠죠. 자, 그래서 우리 fx가 k인 순간도 없고 gx가 k인 순간도 없으려면 k가 여기서 놀아야 돼요. 두 그래프 사이에서. 그래야 이제 fx랑도 안 만나고 gx랑도 안 만나는 거죠.
이런 정수가 몇 개 있도록 하래요? 5개 있도록 하라 그랬거든. 그 말은 마이너스 5까지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6은 이 사이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딱 꼭지점인 순간까지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5면 안 돼요.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를 K에 못 넣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범위는 4A 마이너스 4A라는 거 있죠. 이게 마이너스 6인 건 괜찮은데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A를 찾으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A의 범위죠. 네, 마지막 F22 더하기 G22를 하기 위해서 여기 fx, gx를 한번 보면요. 둘이 더한다 그랬죠. 더하면은 fx 더하기 gx는 4ax 플러스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와요. 그럼 22를 집어넣으면 88a 빼기 8a니까 80a네요. 80a. 80a의 최대값 구하라는데 a는 4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최대일 때가 이 값이 최대죠. 그래서 얘는 최대 얼마? 120. 2분의 3일 때 120이 얘의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56번입니다. fx, gx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 전까지 x로 보고 마이너스 1 다음부터 2 전까지는 gx로 보고 2부터는 fx를 또다시 보는 함수를 hx라고 했어요. 그럼 fx, gx를 그리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왜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얘네가 달라지냐?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아마 둘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두 함수가 만나고 거기서 이제 둘을 위치를 바꿔줘라 이거죠. 자,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fx랑 gx가 서로 만나는 점 구하고 싶어서 둘이 같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나와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요 실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고요. 마이너스 1 때 값이 2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fx를 그려보면 fx는 1에서 꼭지점을 가진 애란 말이에요. 1에서 꼭지점을 마이너스 1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fx예요 지금. 그런데 마이너스 1 전하고 마이너스 1까지랑 이 다음부터 보니까 이 부분만 살아나는 거야. 원래는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이해가죠? 그리고 이 사이에선 gx를 봐야 되는데 gx는 0,3이 꼭지점이고 위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거든. 그래서 그래프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hx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건 뭐냐면 hx가 y는 kx 플러스 4랑 만나는 점을 세 점에서 만나는 상관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kx 플러스 4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냐를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k니까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어. 기울기는 안 정해져 있는데 항상 0,4를 지나겠죠. y절편은 4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죠. 가장 뭐 단순한 거면 이런 거 몇 개요? 2개죠. 그럼 언제 3개가 될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2개죠. 언제 3개가 되냐 이거죠. 그림을 선생님이 너무 위쪽을 안 그렸네요.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언제 3개냐면은 요 4를 지나면 이 4가 y절편이면서 여기 이 이차함수 이렇게 접하는 순간 여기 한 점 더 만나는 순간 이렇게 돼야지 몇 개겠어요? 이렇게 돼야 3개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돼야 3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제 4개죠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언제 3개냐면 요 점을 딱 지난 순간 요 왼쪽에서 만날 거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1을 지나는 순간. 그쵸?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 접하는 순간 있겠죠. 접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여기도 요걸 지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 3개일 테니까. 그래서 얘가 이 점들을 표시하면 되겠구나.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그래프는 gx 그래프잖아요. gx랑 접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k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둘이 같다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접하는 순간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겠죠. 여기서 K가 지금 2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 기울기가 2면 이렇게 접한다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접한다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찾았어요. 이러면 그 만나는 점이 3개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도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프를 조금만 이 부분만 그리면 내가 조금 더 확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조금 근처로 그릴게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3개지만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3개지만 요 점을 지난 순간 그리고 왼쪽에서 이제 만나겠죠. 위로 올라가면 이 점도 3개잖아요. 그래서 이 점 지난 순간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y는 kx 플러스 4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순간. 자, x에 2,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2k는 마이너스 5가 나오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k가 3개를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을 볼 건데 마지막 순간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요게 k가 마이너스 2일 때였던 거야. 그리고 요게 k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였던 거야. 그리고 요게 지금 k가 2일 때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요건 언제냐 이거예요. 요거 지난 순간 이것도 3개일 거잖아. 그래서 요점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죠. 세 번째 y는 k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순간을 할 건데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k는 2가 나와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그래서 k가 2가 나오거든. 근데 요 2 있잖아요. 이 2는 여기 2랑 겹치거든. 그게 무슨 상황일까를 잘 보면요 이제 그림의 구조가 보이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잘 그려볼게요. 아는 게 있으니까 이제 자 마이너스 1,2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1,2에서 일단은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kx가 기울기가 2면 근데 여기서 g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hx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꺾이는데 접하면서 꺾이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였나요? 마이너스 1,2였나?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2인 순간은 이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여기에 접할 때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라 요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만나는 게 2개예요, 1개예요? 지금 이거는 1개 아니 만나는 점이 2개예요, 3개예요? 만나는 점이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오른쪽에서 얘가 계속 그려진다고 쳐도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여기서 원래는 이게 볼록 튀어나왔어야지 3개인 거거든. 근데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K가 2인 순간은 겹치는데 겹친다는 것 자체가 얘네 둘 다 그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두 점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곱한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5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457번입니다.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돼요. 근데 fx, gx가 두 2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4차식이잖아요. 저게 그러면 지금 1차식 두 개로 다 쪼개지죠. 이렇게 되니까 4개 중에 2개는 fx 쪽으로 가야 되고 남은 2개가 gx 쪽으로 가야 되겠죠. 물론 최고차 한계수 이런 건 맞춰야 되겠지만 근데 fx의 관계식을 보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6, 즉 6 차이 나는 게 함수값이 같아요, 0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x-2도 가지고 x 플러스 2도 가지면 fx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거든요. 아래로 블록이든 뭐 위로 블록이든. 근데 이거는 4 차이 나는 게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요, y값이 0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을 가질 때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fx가 2를 가지려면 x 플러스 4를 가지고 있어요. 즉 fx가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는 뭐 k라고 할게요. 그러면 fx가 이것만 되냐? 아니에요. 하나 더 돼. x-4, 즉 4가 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2면 된다. 요런 꼴이다 이거예요. fx가 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럼 그때 gx를 잡아볼까? 이때 gx는 k분의 1이 개수해야 되겠죠? 1을 유지시키려면 최고차. 그리고 이때는 얘가 이거. 그리고 gx가
k분의 1을 인수로 k분의 1이 최고차이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눠 가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보면 FE가 0이다. FE가 0인 건 이쪽이죠. 이쪽이 또 G4가 0이냐? 여기는 4 집어넣으면 x-4가 있기 때문에 0 맞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거예요. 니은 G-2가 0보다 크면이라고 그랬어요. G-2가 0보다 크면. 그러면 G-2가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를 요 경우 두 개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여기서는 GX가 0이에요.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은 아닌 거고 이 오른쪽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K분의 1에 G가 마이너스 2가 K분의 1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양수라는 거는 즉 K가 지금 음수라는 거예요. K가 음수. K가 음수면 이때는 fx가 이건데 얘가 그림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4에서 x축하고 만나고 K가 음수니까 이제 fx가 이건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마이너스 3이면 여기 3이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최소값은 f3이냐 물어봤어. 근데 3보다 어디가 더 낮아요? 마이너스 3이 더 낮죠. 그래서 f-3이 최소값이니까 니은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x에 대해서 fx 빼기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진대요. mn을. 그때 m하고 n을 더하면은 7이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케이스가 fx, gx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fx가 gx가 어떤 관계인 그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왼쪽 걸로 나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빼기 gx를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좀 지우고 쓰죠, 식을. 지우고 올게요. 자, 이 경우에 fx 빼기 gx가 지금 둘이 뺀다 그랬으니까 조금 식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전개한 거 전개를 해서 쓸게요. 선생님이 k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8k 이렇게 되고요. 얘는 k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k분의 2x 마이너스 k분의 8 뭐 이렇게 되겠죠. fx 빼기 gx 하면은 2차 함계수가 이제 이렇게 되고 1차 함계수는 2로 묶었을 때 k 빼기 k분의 1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상성은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k 빼기 k분의 1 요게 이제 fx 빼기 gx예요. 는요. 요걸 풀게 되겠죠. 자, 근데 k 빼기 k분의 1이 x제곱에도 있고 상수항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없애버리고 싶죠?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제 k 빼기 k분의 1로 나눌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눠서 여기가 좀 복잡하거든. 복잡해도 일단 나눠서 상수항과 1창을 상수항과 2창을 좀 간단히 만들 것 같아. 자, 그러면 k 빼기 k분의 1로 나누는 거죠. k 플러스 k분의 1의 2배를 x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번분수로 계산을 해주면 자, x개수를 번분수로 계산해주면 x제곱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고 2배의 k제곱 플러스 1이 분자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제일 만들고 싶은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들면 fx 빼기 gx는 0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정수 근을 가진대죠. 그러면 보통 이때 많이 하는 건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한 건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전개해서 쓸까요? 2k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두 근의 합이죠. 이게 정수니까 그 정수를 뭐 a라고 잠깐 둘까요? 단 a는 정수. 이때 k의 범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k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요거는 ak제곱 마이너스 a죠. k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k제곱 오른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a 왼쪽으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2의 k제곱. 자, 여기서 k제곱을 구해주면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k는 애초에 그 2차 함수 fx, gx의 개수로 놓기 때문에 절대 0일 수가 없어요, k가. 그래서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큰 양의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나눴을 때 0보다 크다는 건 애초에 그 분자 분모가 부호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얘가 0보다 크면서 얘도 0보다 큰 거 하나, 첫 번째 범위가. 두 번째 범위는 a-e가 음수면서 a 플러스 2도 음수인 거. 두 가지 범위가 있겠죠. 얘는 a가 2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2보다 크다가 여기서 나오고요. 또는 왼쪽 범위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2보다 작다니까 겹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a에 대한 범위를 찾았어요. a라는 건 두 근의 합이거든. 지금 알파 베타 더한 게 a라고 놨었죠, 내가 여기.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보다는 이건데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2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두 근의 곱자리를 보면 마이너스 8이거든요. 지금 두 근의 곱이 이거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는 정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인 거는 마이너스 8, 1 그리고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8 이렇게 되고, 어차피 얘네 그 알파가 이제 양수가 되는 거는 뭐 8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알파 베타 누가 큰지 안 줬으니까 결과도 똑같으니까 사실 이 네 개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지금 볼 건. 자,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a를 한번 구해보면 이때 a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때 a는 마이너스 2고 이때 a는 2고 이때 a는 7인데 이 두 가지는 안 되죠. 이 범위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 mn이라고 그랬네요. 아유 미안. mn이 그냥 알파 베타로 봅시다. 알파 베타를 더한 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7이거나 7인 걸 절대값 하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돼서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58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정수 순서상. fx가 지금 어려운 게 꼭지점을 구해보면 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에 x 제곱 마이너스 2bx 그러면 b제곱 더하고 b제곱 빼기는 a랑 곱해서 나갈게요. 마이너스 a b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 x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플러스 3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를 몰라요. b가 이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세 가지 있죠. 근데 a도 몰라요. a의 부호도. a의 부호를 모르면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a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로 한번 해보죠. a가 양수인 경우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범위를 몇 개로 넣어? 여기가 x가 b겠죠. 그럼 내가 몇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만약에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면, 꼭지점이 된다. 구간이 이렇게 된다면 2일 때가 최대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 하나. 이때는 b가 2보다 클 때죠. 그때는 최소값이 뭐라고요? f2야, f2.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2는 보통 전개하기 전에 전개돼 있는 거에 집어넣는 게 좋거든요. 2 집어넣으면은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 플러스 3인데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자, 그러면 4a 마이너스 4ab가 마이너스 8인 순간이고요. 4로 나누면서 a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b 곱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이유는 a,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정수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인 건 이제 제한적이에요. 근데 b가 2보다 작다 그랬죠. b가 2보다 적으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또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안 돼요. 이 경우이려면 b가 2여야 되죠. 근데 b가 2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 경우도 안 돼요. 이 경우는 b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리고 이 경우도 안 돼요. b가 0일 때니까. 그래서 이 경우만 돼요. 이 경우. 그러면 이제 a가 1이고
밑에다 쓸게요. 이 경우만 되니까 A는 1이고 B는 3인 거. 순서상으로 쓰면 이거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랑 B는 이렇게 하나가 있구나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릴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여기 꼭지점이 B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이렇게 잡았을 때 꼭지점이 이 안에 있는 경우야. 그때는 최소값이 그냥 꼭지점에 y 잡혔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 제곱 플러스 3. 이때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꼭지점이 b가 구간에 있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a b 제곱 이게 최소값이죠.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5인 순간. 그러면은 a, b 제곱이 8인 순간이거든요. 그럼 b 제곱은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랑 a 곱해서 8이라면 이제 8, 1 그리고 4, 2 제곱하기 그 제곱하고 난 거 b 제곱이 이거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2, 4, 1, 8 뭐 이렇게 되는데 제곱해서 제곱해서 2인 거는 정수간이죠. 제곱해서 8인 것도 정수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b가 둘 다 되네요. 그래서 이건 a가 8, 1일 때고 이건 a가 2, 2일 때인데 b는 뭐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8 마이너스 1 이것도 되죠. 2 마이너스 2 이것도 되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되는 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이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요렇게 이제 꼭지점이 왼쪽에 있을 때죠. b가 이때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텐데 그땐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거든요. 여기다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4ab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5인 순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다시 자 4로 나누면서 a로 묶어주면요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2인 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인데 지금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이 케이스밖에 없거든. 여기서 그러면 뭐가 된다? a가 1 b가 3이 된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4개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래서 a가 양수인 버전으로 지금 풀었어요. 양수인 버전으로 풀었더니 순서상이 몇 개다? 6개다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작을 때 많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땐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꼭지점 안에 없어도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어도 최소값은 이거죠. 근데 꼭지점이 여기 들어간다고 쳐도 최소값은 최대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최소값은 요거 경계나 요거 경계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꼭지점 안에 꼭지점 안에는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중에서 그냥 누가 더 꼭지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랑 2가 경계잖아요. 마이너스 2랑 2가 경계면 가운데 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꼭지점 x좌표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즉 b가 여기 있는데 b가 0보다 작다면 여기에 0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는 거야. 선생님 꼭지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0이 여기 있다는 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도 최소값은 이거야. 최소값은 이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보다도 구간의 중점 2랑 마이너스 2 중에서 어느 쪽이 더 b에 가깝냐 그걸 이제 따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0. 그럼 2에서가 더 최소일 수밖에 없어. b에서 멀리 떨어진 게 2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f2가 최소인 걸 찾으면 되죠. 근데 f2가 최소인 게 요거 있었죠. 요거 순서상 줄지 말걸 이렇게 있어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2 집어넣으면 그쵸. 근데 이 중에서 b가 음수인 거 찾아야 되잖아요. b가 음수인 건 아마 요거 그리고 요거 두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a가 2,1이니까 b가 여기 다시 할게요. 그냥 다시 합시다. 다시 f2를 구하면은 4a 마이너스 4ab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5인 순간 찾는 거죠. 자 아까처럼 3 넘어가면서 4로 나눠주면 a로 묶고 1 빼기 b가 마이너스 2.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데 b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빼기 b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큰 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b가 만약에 0보다 큰 경우,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데 b가 여기 있으면 b가 0보다 크니까 0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더 멀다 이거예요. b에서 2가 더 가깝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 이거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4a 플러스 4ab 플러스 3, 이게 최소고 이게 마이너스 5. 아까처럼 a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b가 양수니까 1 플러스 b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큰 건 이거밖에 없죠. 이걸 순서상 쓰면 이제 마이너스 1, 1인 거죠. 근데 얘는 없죠. 요 겹치는 거.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로 세 가지 케이스 합쳐서 6개 나왔고, 잠깐만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한쪽에 등호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등호 붙이면은 얘가 1인 경우도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2, b가 0일 때겠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를 해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 케이스에서 세 가지가 나왔죠. 위에서 6가지 나오고,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다? 9개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459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하고 4인 fx, gx가 있고 hx는 이제 1차 함수예요. 근데 hx가 fx랑 gx랑 각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동시에 답한다 이거죠. 자, fx 빼기 나부터 다시 fx 빼기 fk가 hx 빼기 h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x 들어간 것끼리 모으기 위해서 hx 왼쪽, fk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 빼기 hx는 x가 k에서 뭘 가진다 이거야. x는 k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똑같은 맥락이야. 이거는 gx 빼기 hx가 x가 얼마일 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x가 2k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fx 빼기 hx의 식과 gx 빼기 hx 두 식을 이제 표현을 하자면, fx 빼기 hx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의 제곱, 완전 제곱식 꼴일 텐데 fx가 2차항이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빼기 어쩌고의 제곱이야. 근데 얘는 어쩌고를 k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x 빼기 어쩌고의 제곱 이런 꼴일 거란 말이야. fx랑 hx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얘가 어디에서 최소값 가진다? k에서 최소값 가진다. 얘가 뭐다? 그냥 x-k의 제곱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gx 빼기 hx, 요거는 x는 2k에서 최소값이죠. 근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4란 말이야. 4로 묶어서 x-2k의 전체 제곱. 요렇게 fx 빼기 hx와 gx 빼기 hx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내가 k를 모르잖아요. k를 알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다일 거야. 다에서 보니까 fx랑 g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된대. 그럼 fx랑 gx가 만나는 점 구하려면 둘이 뺄 거 아니에요. 뺄 때 얘네 둘을 빼면 hx가 사라지죠. 그리고 fx 빼기 gx가 나오죠. 여기서 두 식을 빼자. 빼면은 x-k의 제곱 빼기 4배의 x-2k의 제곱, 요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나오고요. 1차 항은 14kx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플러스 15 k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방 정식의 두근이 이제 알파랑 1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곱해서 는영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볼까요? 는영 마이너스 곱하려고 내가 3x제곱 마이너스 14kx 플러스 15k제곱은 0 나와요. 근데 요거 3x, x, 5k, 3k 둘 다 마마 붙이면 되죠. 그래서 3x 빼기 5k 하나랑 x 빼기 3k는 0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이 3분의 5k거나 3k거나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k는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0보다 크면 3k가 더 큰 거죠. 근데 알파랑 1이 나왔다 그랬는데 알파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이거고 1이 이거라는 거죠. 즉 k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 빼기 gx를 구할 수 있겠죠. fx 빼기 gx는 요거였단 말이죠. 근데 k가 3분의 1인 걸 알았어요. 3분의 1 집어넣어서 쓰면 fx 빼기 gx는 요 식에 k 3분의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분의 14x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요거예요. 그러면 f2 마이너스 g2는 x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3분의 28 빼기 3분의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3분의 23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3이 나와서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3이 나오게 됩니다. 두 2차식이 있는데요. fx랑 gx가 같다가 두 실근이 있고 두 실근의 차는 4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fx 빼기 gx는 0을 하든지 gx 빼기 fx는 0을 하면 되는데 gx가 최고차원 계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로 최대한 풀고 싶으면 개수를 양수로 풀고 싶으면 gx 빼기 fx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fx 빼기 gx 하는데 개수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자 2x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b 여기 나와요. 근데 얘가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 정도로 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 뭐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뭐 베타를 알파 플러스 4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막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계산이 쉬운 쪽 어려운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표현해 놓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한번 보죠. a가 1일 때 b가 0이냐고 물어봤거든요. a가 1이라고 하면은 a에 1 집어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인 거거든. 는 0. 요거의 두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알파 플러스 4라고 합시다. 요게 좋을 것 같아요. 베타가 알파보다 4 크니까. 그러면 두근의 합은 지금 2알파 플러스 4인데 지금 여기서 두근의 합은 4죠. 그 말은 알파가 0이라는 거거든. 알파가 0이면 0하고 4잖아. 그럼 두근의 곱자리가 2분의 b죠. 근데 두근의 곱은 0이니까 b가 0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나오게 되고요. 니은에 보면은 f 베타 빼기 g 알파는 f 알파 빼기 g 3 알파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봤거든. 요거를 도대체 왜 줬을까 생각을 하면 fx랑 gx의 그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fx, gx를 따로따로 꼭지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fx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곱해서 나가면 이거. 그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이거든요. fx가 a에서 이제 꼭지점이 나오죠. 이게 a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관계식을 한번 보는 거고 gx도 한번 만들어 보면 gx도 꼭지점의 x좌표가 3a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x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니까 g3a는 이거는 gx의 꼭지점의 y좌표, 이거는 fx의 꼭지점의 y좌표거든. 근데 fx는 이제 최대가 이건 거고요. gx는 최소가 이건 거죠. 그래서 오른쪽 있잖아요. 우변은 fx의 뭐라고 할까요? fx의 최대와 gx의 최소를 뺀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fx 빼기 gx는 fx가 가장 클 때의 값, 그게 f 알파거든요. 그리고 gx가 가장 작을 때의 값, 그게 g 3 알파야. 둘이 뺀 거는 fx가 가장 클 때랑 fx가 가장 작을 때니까 이게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둘이 뺄 거야. 근데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을 때가 값이 제일 크겠죠. 그렇게 부등식의 성질로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디귿을 한번 풀 건데요. 디귿을 풀기 위해서 A, B의 관계식을 좀 더 얻어낼 건데, 지금 두근의 합은 4A이고 두근의 곱은 2분의 B란 말이죠. 그래서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좀 얻어내면 16A제곱에서 2B를 빼면 알파 베타 4개 빼면 16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B는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B는으로 정리하면 8A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B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니은에서 알아낸 정보를 좀 써볼 건데, 아까 F 베타 빼기 G 알파가 왜 FA 빼기 G3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었냐면, 얘가 FX의 최대고 얘가 GX 최소라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니까 당연히 제일 크겠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근데 이건 베타랑 알파랑은 관련이 없었어. 그냥 fx 빼기 gx에 뭘 집어넣더라도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계산해 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fa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최대값이거든요. a 제곱이고 g3a는 여기다 3a 집어넣은 값이에요. 아까 아마 계산한 친구들은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이 빼보면 2a 제곱 플러스 8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fx 빼기 g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거야. x에 뭘 집어넣더라도, x에 뭐 제일 작은 큰 거 어떻게 집어넣더라도 이걸 넘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디귿에서 이런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f 알파랑 g 베타에다 이걸 그러면 f 알파 빼기 g 베타를 한번 해보면 요거는 무조건 이거보단 작아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근데 지금 디귿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f 알파 빼기 g 베타가 10a 제곱 빼기 b라고 그랬거든. 근데 b가 지금 요렇게 된다고 알아놨잖아요. 대입하면 2a 제곱 플러스 8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알파 빼기 g 베타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최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최대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최대인 순간이니까 알파는 a, 베타는 3a. 즉 알파가 fx가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 알파고요. 베타는 g가 최소값이 되는 순간에 x값인 거야. 그래서 알파는 a고 베타는 3a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는 2a죠. 2a가 4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2고요. a가 2면 뭐 b도 나오죠. b는 지금 요거잖아요. a에 2 집어넣으면 b는 32에서 8 빼니까 24. 그래서 A2, B24니까 둘이 더하면 26 나와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461번 보면요. 두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그러고 그 알파 베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알파 베타 사이에서 두 이차함수랑 만나는 점. Y축에 평행한 어떤 선이 있어요. 이건 Y축은 아니에요. 근데 걔가 두 함수랑 만나는 점을 CD라고 한대요. 그때 넓이의 최대값, 사각형 넓이 보이죠? 아마 이런 사각형의 넓이는 보통 x좌표들을 준다 그랬으니까 요 길이 구해서 이렇게 곱한 거 삼각형 하나, 그리고 요거 곱한 거 삼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잡을 것 같거든요. 일단 둘이 만나는 점 A, B부터 구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둘이 같다. 자, 좌변으로 다 넘어오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좀 구하기 그런데 그래도 근각의 수까지로는 표현을 하죠. 보통 우리가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각형 넓이를 구할 거냐 이건데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구해보죠.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를 내가 아까 더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더하기 위해서 어차피 CD 길이는 고정이니까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그러고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난 이 길이를 그냥 뭐 d라고 해볼게요. 그냥 CD 선분이라고 합시다. CD 선분.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CD 길이 곱하기 알파가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야 돼. 길이로 얘기하려면 요게. 그리고 CD 길이 곱하기 베타. 베타는 양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결국에는 CD 길이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되거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잖아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뭐 곱셈 공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4에서 8 더하니까 12.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양수로 가져와야 되니까 2루트 3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2루트 3 곱하기 CD 길이야. 그럼 결국에 얘의 최대값은 CD가 가장 클 때 뭐냐 이거거든요. CD는 두 함수의 x 값이 똑같을 때 y 값의 차야. 그러면 얘랑 뺀 거 있잖아요. 뺀 건데 이제 위에 있는 게 지금 어느 쪽이 위에 있는 게 어떤 함수냐면은 이 두 a랑 b 사이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게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서 여기 뺀 거 바로 쓸게요. 식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얘가 둘이 뺀 것의 최대값, 이거의 최대값이 바로 이 밑변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아마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이게 2루트 3 곱하기 9가 이제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이의 최대겠죠. 아이고 선생님이 2분의 1을 안 했네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은 9 루트 3. 이게 바로 그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K. 그러면 K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K 제곱은 81에다 3 곱하니까 24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462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점을 좀 표현해야 될 것들을 같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때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뒀을 때 a 곱하기 최대값, 즉 a를 뭐 b로 표현하든 b를 a로 표현하든 관계식을 하나 얻어내서 둘이 곱하면 2차식으로 되겠죠. 그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고. 자, 그럼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닮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먼저 보고 a, a 다시, 2, 2-b 이렇게 보이죠? 요거 대 요거는 뭐 대응변끼리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있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 또 수선해봐요. d, d 다시 f, f 다시 c 이렇게 쓰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 요거랑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대 요거 더하기 요거 요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 다시 더하기 d 다시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 두 개 더한 거 2 다시 더하기 f 다시 더한 것은 a 다시 b랑 d 다시 c a 다시 b랑 d 다시 c 더한 거 대 2 다시 b 더하기 f-c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a랑 이제 a 다시랑 d 다시는 같으니까 더해서 쓰면 5랑 5죠. 요거 두 개 더하면 5랑 5니까 10. 네. 2 다시 더하기 f 다시는 여기 b잖아요. 그러니까 2b는 a 다시 b 더하기 d 다시 c는 a 다시 b니까 요만큼 그리고 d 다시 더하기 c는 요만큼이니까 내가 10에서 2만큼만 빠진 거예요. 8대 2-b랑 f-b를 넣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거는 이제 10에서 a가 빠진 거잖아요. 10-a. 네, 요런 관계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이제 a,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 2로 나눠서 보면 5대 b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항예고 8b는 외항예고 50-5a 이렇게 되죠.
이건 B로 정리를 해도 되고 A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B로 할게요. B는 8분의 50-5A 이렇게 돼요. 자, 마무리. 사각형 넓이는 이거죠. 자, 근데 A 곱하기 B 자리에 8분의 50 마이너스 얼마였죠? 5A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8분의 A 5A로 묶고 10-A 뭐 이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0하고 10이에요. 이 넓이를 표현하는 2차식이 위로 블록이고, 그러면 최도값이 5일 때 나오겠죠. 근데 A가 5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5여도 상관없죠. 10보다 작고 2보단 커야 되잖아요. 그럼 5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A가 뭐일 때? 5일 때. A에 5를 집어넣으면 S는 넓이가 최대가 8분의 25에다 5 곱하죠. 8분의 125죠. 이게 바로 S예요. 8S는 여기다 8배를 8을 곱하니까 얼마다? 125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